이슈 브레이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003년 만우절인 4월 1일에 거짓말처럼 황망하게 사망한 홍콩 배우 장국영을 기억하시는지요?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지 6년 만에 아시아의 별이 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장국영은 아시아 최고의 스타였으며 가장 잘생긴 배우로 인정받았던 가수 겸 배우였습니다. 1980년대 영웅 본색이 대표하는 홍콩 느와르를 거쳐 전 세계를 휩쓴 홍콩의 대중문화가 장국영의 사망과 함께 서서히 대중들에게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정전, 화양연화는 홍콩이 곧 영국의 품을 떠나 중국에 반환되기 직전의 우울함과 고뇌를 담은 듯 어두운 색채로 사람들의 감성을 그려낸 명작이죠. 홍콩의 이 같은 어두운 감성은 무엇에서부터 기인된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홍콩인들은 지난 22년간 쌓아두었던 어둡고 두려운 마음들을 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2월 16일 대만의 타이페이 한 숙소에서 남녀가 크게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성은 찬퉁카이라는 20세 청년이었고 여성은 1살 더 많은 연상의 여자친구 판샤오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고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가까운 대만으로 여행을 간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은 발렌타인데이를 즐겁게 보내고 이틀 후 크게 싸웁니다. 판샤오잉이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는 옛 남자친구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분노가 치민 친퉁카이는 다음날 아침 판샤오잉을 심하게 폭행을 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서 유기를 한 뒤 홍콩으로 돌아갔습니다. 판샤오잉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 찬퉁카이는 경찰에 대만에서 그녀와 헤어졌다고만 진술했으나 대만 경찰이 CCTV를 추적해서 찬퉁카이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자 홍콩 경찰이 그를 체포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홍콩과 대만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으며 홍콩은 영국의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찬퉁카이는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돈 세탁 혐의로 고작 징역 2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올 3월에 범죄인 인도 조약 미체결 국가로 범죄인의 송환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고 올해 7월까지 입법화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대상 국가에 대만뿐 아니라 중국 본토를 끼워 넣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1842년부터 영국 시민으로 살다가 1997년 7월 1일부터 중국으로 반환되었고 다행히도 1984년 영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홍콩 반환 협정으로 2047년까지는 일국 양제로 자유와 자본주의를 보장받게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개입은 점차 심해지고 홍콩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점점 강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홍콩 시민 5명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사생활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들이 중국 본토로 끌려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유명한 우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홍콩의 행정수반은 행정장관입니다. 그러나 직선제가 아닙니다. 1980년대 우리가 했던 일명 체육관 선거, 즉 간선제로 행정수반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거위원회가 행정수반을 선출하면 중국의 국무원에서 임명을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2014년 직선제 보통선거를 요구했습니다.
했고 중국이 수용하는 듯이 보였으나 중국 당국은 후보를 선거위원회에서 미리 정해놓고 그 투표를 하는 안을 발표해서 홍콩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산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홍콩의 시위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송환법 반대 시위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반중 시위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중 시위로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7월 22일 그 상의를 흰색 옷으로 통일한 100여 명의 남성들이 홍콩 위안랑 전철역에 들어서서 전철에서 내리는 시위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일명 백색 테러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이들 테러단은 청소년, 노약자, 심지어 그 만삭이 된 임산부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 백색 테러단의 배후를 중국으로 보고 있고 그 분노가 지금도 반중 시위를 키우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백색 테러 이후 미국이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초까지만 해도 홍콩 시위는 그 홍콩과 중국 사이의 일이라고 말해왔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신경을 매우 거스르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홍콩 시위대의 무력 진압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고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되면 무역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백색 테러단의 투입은 중국 당국이 홍콩을 제2의 천안문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1차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매우 시의적절했고 긍정적인 제스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게도 그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홍콩 시민들의 그 시위를 보면서 그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그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2047년을 향해서 시계는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홍콩 시민들의 두려움도 더 커질 것이고 자유를 지켜야겠다는 그 열망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으로 채택한 우리 대한민국도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 노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 또한 민주화 운동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 시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지금 정부가 홍콩 시민들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 처절한 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만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이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홍콩의 반중 시위가 중국 본토까지 확산되어서 결국에는 시진핑 공산 독재가 무너지고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정한 자유무역 국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저 꿈 같은 얘기일까요? 이슈 브레이커였습니다.